안녕하십니까, 풀보트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9일 오후 1시 54분입니다. 자, 이거는 공개 영상을 우선 촬영을 하겠습니다. 달러의 미래를 보면 증시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계절적으로 달러는 12월과 1월에는 상승하는 시기가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예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듯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지금 선차트입니다. 21선, 그 다음에 50, 100, 200, 551선 이렇게 두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데드 크로스, 중기 데드 크로스 여기에 삐져나와 있지만 월요일날 달러의 뷰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뷰에 따라서 여기 달러가 헤드 앤 숄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방금 제가 여기 입력을 해놨습니다. 월요일날 달러가 상승하면 21일선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달러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턴어라운드. 그래서 월요일날 그 달러의 뷰가 제일 중요하다. 참고적으로 월요일은 FX 그 옵션 거래, 외환 옵션 거래가 만료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포커스는 달러이다. 만약 월요일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요. 그는 월요일날 되어봐야 알 수 있고, 자, 하지만 월요일날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은 이상은 여기 내려오는 빨간색 선 21일선이 결국에는 200일선과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계절 주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결국에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달러가 큰 반등이 오지만, 하지만 그 반등을 되돌림을 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달러가 바로 반등을 한다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달러가 바로 죽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여기 반대로 여기 엔화 가치를 보시면, 엔화 가치는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여기 200일선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엔화가 반등을 했어요.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다가 200일선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기술적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건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와 여기 고점입니다. 여기와 여기 고점. 이 고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큰 나쁜 사건이 터지지 않은 이상은 엔화 가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일본의 CPI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일본의 경제 상황은 아주 천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냐? 상승한다. 상승하면서 21선은 여기 51선, 100일선을 뚫고 중기 데드코스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을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때와는 다른 이유가 200일선, 우리는 200일선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럼에도 엔화 가치는 여기 전고점 터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때와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엔화가 박스권에 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자, 순수 차트적으로 보시면 QQQ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21선, 여기 보이죠? 21선에 터치를 하고 반등을 주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차트적으로 해석은 안 하는데, 오늘은 뭐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차트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고점 못 뚫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선 차트로 보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월가에 차트적으로 투자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정고점 돌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 따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21선을 떨어지더라도 21선 또 터치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P 500입니다. S&P 500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 차트로 보시면 이때를 돌파를 했습니다. 맞죠? 선 차트로 보시면 이때를 돌파했다. 하지만 막대 바로 보시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 차트에 디테일이 있다. 보이시죠? 만약에 올 다음 주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21선이 이렇게 올라온다. 21선을 터치하고 또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다우를 끝내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 1월 17일까지 비트는 5만 달러의 스트라이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 옵션에 배팅되어 있는 금액 중에 콜 옵션이 비트코인 5만 달러에 가장 많이 옵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심리가 위험적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다. 즉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뜨고 이 자금이 비트코인이 고점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금은 다시 증시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스권에 맞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고점을 뚫었다. 선 차트로 보시면. 하지만 막대바 차트로 보시면 부정을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선 차트로 봐라. 선 차트로 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RTY도 보시겠습니다. RTY도 뭐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RTY는 아직 정고점을 못 뚫었네요. 여기 노란 색깔이 뭐냐? 551선입니다. 551선. RTY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RTY도 큰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 RTY는 놔두면 못해도 여기 2000까지는 간다. 2000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2000을 뚫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자, VIX를 보시면 VIX는 결국 대다수 차트쟁이들을 보시면 야 이거 역사적으로 너무 낮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이 VIX 성질상 이렇게 전 저점이 있죠. 여기를 뚫으면 12.68이 지금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간다? 10까지 내려간다. 옵션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VIX는 10까지 내려간다. 10이나 9.9까지 내려간다. 그때가 바닥이다. 자 여기 뚫렸죠? 확실하게 뚫린 거죠. 선 차트로 보실까요? 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뚫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은 성질상 어떻게 된다? 한 20% 추가적으로 VIX는 하락한다. 그기가 어디냐? 10. 저는 개인적으로 VIX가 10일 때가 주가가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증시가 갑자기 하락했던 거, 저번 주 갑자기 증시가 하락했던 것은 바로 무브입니다. 무브. VIX는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멤버십 분들한테는 알려드렸지만 무브의 어떤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무브. 채권 변동성 지수. 무브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브를 보시면 자 보실게요. 막대바가 아니라 선차트를 보시면 다시 확실하게 여기 꺾여서 내려왔다. 200일선에 다시 갇혔다. 200일선에 갇힌 무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턴어라운드에서 살아날 수 있겠지만 월요일까지는 무브가 살아나기 힘들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TI도 보시겠습니다. WTI. 결국 WTI 원유도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보기 쉽게 라인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제가 원유 투자하면 안 된다. 너희 사냥감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때쯤에 원유 투자자들 머리 먹혔고 몸통이 먹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발 남았다. 발 막 살려주세요. 발로 막 뭐라고 해야지? 발 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다 먹혔다. 다 맞죠? 결국에는 원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뷰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때 원유가 반등을 할 때 원유 투자하는 유튜버들은 대다수가 원유가 본격적으로 헤드 솔저에서 반등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아니다. 200일선 이거 뚫는지 안 뚫는지 하루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원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행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결국 원유는 어디까지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지기에는 좀 그렇다. 왜?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72달러부터 원유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유 관련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고 원유는 단기 바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69달러가 바닥이다. 즉 원유는 지금부터 천천히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당연히 수치적으로 여기 보면 원유는 지금 좀 차트적으로 보시면 심각합니다.
200일선을 뚫었고 장기 데드크로스까지 내려왔습니다. 장기 데드크로스로 내려왔고, 그래서 원유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SI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평선도 여기 중간 이평선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원유가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원유 투자하셔가지고 사셔도 절대로 안 물립니다. 절대로 안 물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채권 입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를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급준비금과 S&P 500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지급준비금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 S&P 500은 따라 올라오게 돼 있다. 결국에는 지급준비금 금요일 날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이 오히려 저평가가 되는 거죠. 지급준비금 위치는 어디냐? 대략적으로 4,650에 와 있습니다. S&P 500은 4,600에 있죠. S&P 500이 저평가가 된 상황이고, 지급준비금이 지금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S&P 500은 아무리 못해도 4,650에서 4,700까지 와야 정상적인 지급준비금 대비 공정가치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공정가치는 지급준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고, 제가 매번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 공정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가에서 리저브의 방향성과 S&P 500의 방향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정가치, 어떤 뷰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급준비금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